우리 한국 사회에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듯이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 차지하는 최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정부의 최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은퇴 후 건강도 중요하지만 노년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을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들은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할 노후 준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요? 대한민국 은퇴 후 1인당 한 달 적정 생활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의 거주 지역, 생활 스타일, 건강 상태에 따라 한 달 적정 생활비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0대 이상 나이대에서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 및 투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며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갈수록 노후 준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지 및 고철 줍기 등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고 병들고 늙어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40대, 50대, 60대 직장인들은 은퇴 후 비참한 노후 생활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은퇴 후 노년의 고되고 힘든 삶을 바라보며 은퇴 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사전 증여. TV나 매체를 통해 자식에게 잘못된 사전 증여로 인해 노후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연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녀를 도와줘도 충분히 노후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자녀에게 증여를 해줘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증여를 해줄 경우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꼭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산을 남겨둬야 합니다. 자녀들의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가 사전 증여를 했다가 병이나 사고로 인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노후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를 꼭 해야 한다면 현재 사는 집을 팔고 작은 집을 구매하셔서 차익을 증여하는 방법을 쓰세요. 하지만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생해서 벌지 않은 재산을 쉽게 탕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종종 비슷한 이야기를 듣곤 하죠.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자녀들은 젊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지만 시니어들은 그만큼 기회는 줄어들고 돈벌이 수단은 없어져서 기댈 곳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결혼 비용.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자신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부모들이 쓰는 돈 중 많은 부분이 교육비와 양육비 결혼 비용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써야 하기 때문이죠. 빠듯한 살림 탓에 정작 자신을 위한 소비는 물론 경제활동을 하면서 저축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은퇴 후 가장 걸림돌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혼하는 자녀에게 무리해서 집을 해주거나 전세금을 주고 고액과외나 학원비로 버는 돈을 족족 들이붓다 보면 정작 본인은 챙기질 못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현명한 부모들은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지출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세요. 세 번째는 계획 없는 조기 은퇴 및 창업. 은퇴 후 재취업은 안 되고 자식들에게 돈은 들어가고 숨 쉬는 시간이 지옥일 겁니다. 물론 오죽하시면 창업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잘 생각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합니다. 창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창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체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노년기에는 체력과 건강이 저하되기 때문에 창업에 필요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감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경험,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업계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중소기업연구원의 2020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60대 이상의 창업자 비율이 12.8%, 50대 이상 32.8%, 40대 이상 29.5%, 이 자료를 보면 40대에서 60대까지 많은 창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 3년에서 5년 사이에 90%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계획 없이 은퇴 후 창업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가 있었다고 하여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 폐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 요인이 코로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많은 은퇴자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 빚과 개인 채무에 때문에 다시 힘든 고된 노년 노동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주식 투자. 주식 투자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위험성, 투자 기간, 소득 안정성, 투자 능력 등 이러한 이유로 피하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이 높은 투자입니다. 노년기에는 수입원이 제한되거나 감소하므로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손실을 감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 자금의 위험을 끌어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짧아질수록 주식 투자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노년기에는 남은 투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노년기에 생활비를 주식 투자로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는 시장 동향과 기업의 재무 상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료한 삶. 사람이 사는데 낙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지고 자존감도 없어집니다. 이러하면 급격한 노화가 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맑아집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좋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걸 찾고 꾸준하게 해보세요.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은퇴 후 30년에서 40년은 우리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봉사활동을 추천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개선되어 노년기에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봉사활동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요. 봉사하면서 얻는 기쁨과 교훈은 당신을 더 품위 있게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60세 이전의 의식주와 건강을 해결할 능력을 갖춰야 노년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은퇴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를 기억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지침서였습니다.